실적 발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하루 만에 10% 이상 크게 밀렸습니다. 문제는 실적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잘하던 기업에 대한 기대가 흔들렸다는 점이죠. 시장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하락이 경고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보유와 매수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과 3개월 전 과도한 투자 우려로 폭락했던 메타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부터는 장기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포를 자극하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를 기준으로 이 하락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패닉에 빠진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란 속에서 기업의 본질, 즉 경쟁력이 정말로 훼손된 건지 이걸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클라우드나 AI 같은 핵심 엔진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오히려 그 엔진 출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분기 매출이 5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20% 성장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의 성장률이 39%라는 겁니다. 39%요? 네, 경쟁사인 아마존 AWS보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예요. 격차를 정말 무섭게 좁히고 있는 거죠. 애저가 그렇게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다들 AI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코파일럿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그냥 멋진 기능에 불과한가요? 이미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수익원으로요. 오피스 365 코파일럿의 유료 좌석이 1,500만 개를 돌파했는데요. 이건 웬만한 B2B 사스 기업의 전체 사용자 수를 아득히 뛰어넘는 규모거든요. 뭐랄까, 이미 국가 단위의 유료 고객을 확보한 셈이죠. CEO 사티아 나델라가 수십 년 걸려 만든 기존 사업보다 더 큰 AI 사업을 구축했다. 이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코파일럿이라는 이 양 날개가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시장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막대한 투자, 대체 뭔가요? 솔직히 그 돈이면 웬만한 기업 몇 개는 살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시장이 놓친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투자를 월드컵을 앞두고 최고의 경기장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당장은 막대한 비용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수십 년간 열릴 모든 경기의 입장권 수익, 중계권료를 사실상 독점하려는 큰 그림이죠. 아, 투자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CFO 에이미 후드가 명확히 설명했듯이 이 투자는 애적 고객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폭증하는 코파일럿 수요를 감당하고 또 차세대 AI 기술 R&D에 우선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일종의 행복한 비명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사실 실적 자체는 매출 81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 EPS도 4.14달러,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훌륭한 성적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게이밍 사업부가 유일하게 좀 부진했지만 전체 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AI 수요 폭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럼 그 경기장 건설이 미래의 독점적 지위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른 기업들처럼 엔비디아 GPU 사들이는 것만으로는 차별화가 좀 어려울 텐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자체 AI 반도체 마이아 200을 개발한 겁니다. 엔비디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 칩으로 3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건 장기적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미래에 확정된 매출을 보여주는 지표죠. 수주잔고, 그러니까 RPO도 6,250억 달러로 엄청나던데요. 하지만 이 중 거의 절반이 오픈 AI 계약이라는 점은 리스크가 너무 한 곳에 집중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시장도 그 점을 우려했죠. 하지만 나머지 55%, 약 3,500억 달러만 해도 대부분의 경쟁사를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심지어 이 잔고는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서 전년 대비 28%나 성장했어요.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펀더멘털은 견고해 보이는데 기술적 지표들은 강력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술적 지표는 단기적인 공포 심리를 반영할 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낮추면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기 비용보다 AI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전략적 입지 강화, 이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한 겁니다. 현재 주가가 433달러니까 그 목표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군요. 바로 그 지점이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하락은 미래 수익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을 시장이 단기 비용이라는 공포 때문에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유명 투자 유튜버 소수몽키님이 이런 얘기하신 것 같아요. 빅테크는 폭락할 때 사두면 언젠가 올라주더라 라고요. 이번 하락은 사업이 무너진 신호라기보다는 기대가 앞서 있던 시장이 숨을 고르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핵심 지표들이 실제로 훼손됐는지 다시 점검해 보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새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에겐 이런 조정이 오히려 기업을 차분히 바라볼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쌓아온 구조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점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